네, 안녕하십니까. 파마 남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린이 전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린이 중고책을 다루는 이 회사에서 7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. 그때 경험을 토대로 제가 정리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책을 사주시려고, 전집을 사주시려고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보통 전집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갑니다.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고요. 그리고 권수도 보통 한 질에 60권 안팎으로 해서 60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뭐 세 질, 네 질씩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에서 그 차지하는 부피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매입을 가면 어,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책을 처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피만이 문제가 아니라 막상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책을 사줬는데 아이가 잘 안 본다. 뭐 이런 게 문제겠죠. 그래서 매입을 하고 보면 책이 깨끗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거의 뭐 새 책 같은 책들도 뭐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 일을 시작했던 처음에 중고책이 뭐 옛날에 뭐 생각했던 뭐 헌책방의 그런 헌책이 아니라 좀 다르구나. 뭐 중고책을 사주는 것도 괜찮겠다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. 다만 중고책이 아니라 굳이 새 책을 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0~3세 기간입니다. 0~3세에는 책을 입에 넣고 뭐 물고 빨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냥 책을 사주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여를 하는 회사를 이용을 하면서 중고책을 적절히 구매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3세에서 한 6세 정도 보통 뭐 인성애나 뭐 이런 창작동화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. 이런 때는 특히나 그런 대여 서비스를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책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차피 그 창작책이라는 거의 목적이 뭐냐면은 다양한 어떤 그 단어 이런 거에 노출을 시키고요.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뭐 이미지를 통해서 뭐 글을 통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달라요. 출판사별로 다 달라요. 그래서 그냥 뭐 유행하는 책이 있겠지만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뭐 안녕마마 같은 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이제 다 다양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 7세 정도 되면은 이제 전래동화나 명작동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뭐 어차피 이 출판사나 저 출판사나 똑같아요. 권수가 다르지만 뭐 어차피 여기 흥분울도 있고 저기도 흥분울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여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되도록이면 이때는 이제 오프라인을 좀 이용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러스트 최근에 나온 책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러스트가 좀 무서워서 그림이 무서워서 아이가 책을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가서 이미지를 보고 고르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뭐 몇 장 정도는 뭐 미리 보기처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고 이렇게 고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 이런 철학동화, 뭐 인성동화, 이솝우화 뭐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 과학, 사회, 그리고 뭐 세계문화, 뭐 인물동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은 그냥 역시 이제 출판사 가리지 말고 뭐 하나 정도 그리고 뭐 좋아하면 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책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학습에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아이가 좋아하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매를 하시는 쪽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만화를 좀 극도로 꺼려 하시는
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. 근데 저는 그 만화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특히나 뭐 경제, 뭐 인문,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그냥 접근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로 좀 부담 없이 이제 접근을 해서 오히려 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편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 책들의 이제 정체성 자체가 만화 이전에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. 그리고 제가 뭐 나이가 있지만 제가 뭐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뭐 이렇게 대여해서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렇게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거 외로는 이제 그런 책들 외로는 뭐 음악 동화나 미술 동화, 뭐 한자 동화 뭐 이런 게 있겠죠. 이런 것들은 뭐 기호에 따라서 뭐 대여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주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미술 동화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새 책을 사주시거나 아니면 뭐 활용이 많이 안 된 중고책을 사주시는 쪽도 좋고 뭐 한자 동화 같은 경우에도 뭐 반복적으로 보고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써볼 수 있는 뭐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편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유행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. 유행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런 책들은 또 특별히 가격대가 높습니다.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새 책도 새 책이지만 중고책도 가격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굳이 그런 출판사를 너무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. 뭐그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뒤처지는 건 아니고, 그리고 유행하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요. 뭐, 대체적으로 그냥 입소문이 나서 정말 뭐 책이 좋고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책도 있지만, 대체적으로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해지는 책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런 광고비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다 책값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유행하는 출판사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자녀분이 안 보면 땡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책을 이렇게 추천할 때도 요즘에 이런 게 인기가 많긴 한데 좀 사람에 따라서 뭐 아이에 따라서 좀 잘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구매하실 경우에 제가 항상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, 뭐 대여를 하면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뭐 잠깐 지나갔을 텐데 제가 그 인터넷으로 대여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장에서 하는 뭐 대여 판매까지 이렇게 그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맡아서 했었는데 뭐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 경험상에는 그리고 매장도 뭐 제가 관리하는 매장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좁은 생각이지만 제 경험상에는 책의 상태가 제가 매장에서 관리하던 책들이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책이 너무 깨끗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. 그냥 제 성격적인 것도 좀 있고 좀 지저분하고 안 좋은 책들은 뭐 되도록이면 뭐 판매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검수를 해서 뭐 판매하는 쪽으로 좀 해서 처분을 좀 많이 했고요. 될 수 있으면 대여는 깨끗한 책으로 하려고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. 근데 인터넷 대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그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제 택배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책이 많이 상합니다. 그래서 책이 좀 매장에서 쓰는 것보다 금방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여하시는 분들도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책을 약간은 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여인데 그래도
돈 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여인데 책을 좀 함부로 보는 것 같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장에서 이제 실물을 보고 이렇게 책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게 안 되면은 뭐 역시 인터넷으로 대여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사온 책이 있는데, 이거거든요. 서울대 선정 만화 인문고전 50선 주니어 김영사 책이고요. 이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한 건 뭐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문 고전에 대한 만화책들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좀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.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는 더 어렵고, 이런 인문고전,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인문고전은 정말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을 대표하는 어떤 천재들의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시야를 좀 넓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술술술술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. 뭐 제가 좀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이거 어른들도 뭐 같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런 책들은 뭐 하나 정도 갖고서 두고두고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쉬운 인문 만화도 많이 있어요. 뭐 Y책이나 뭐 그런 것들, 뭐 그런 것들도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.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용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책이 좋다,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.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셔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긴 얘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